4일 조선일보의 남정욱의 명랑 소설에 기재된 칼럼 기재자이신 남정욱 교수님을 모시고 칼럼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예.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독자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의 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많이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비교된다는 점을 아무래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 예시를 들었던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대학 커리큘럼 내에 4년 동안 고전문학 100권을 읽도록 시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시도나 또 도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경쟁 방식으로는 이른바 명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걸 도입해가지고 과감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지잡대서 이런 거 같은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불안하겠죠. 예. 학교도 불안하고 부모도 불안하고 학생도 불안하고. 그런데 이거는 나는 굉장히 아주 확실한 4년 동안에 거둘 수 있는 성과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어떤 입사 시험에 어떤 전형을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그걸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 대학에서 유명한 그 메이저급 대학교가 이런 것을 먼저 시행하면 다른 학교들도 좀 따라서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 칭화되는 이 100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세계 톱에 들어간 학교들은 다 100권을 읽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의 인도 공과대학, 예. 보통 이제 그 하버드 들어온 학생들한테 왜 하버드 왔냐 물어보면은 거기 인도 공과대학 떨어져가지고 하버드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교도 아마 고전이겠고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게 다를까요?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립, 사립, 돈 관련된 거 아닌가요? 돈과 관련돼서 생각을 예.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럴 때면은 공립학교에서는 고전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어요. 공립학교에서 길을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 시민을 길러내요. 근데 사립학교에서는 고전을 갖다 대부분 읽혀. 거기는 리더를 갖다가 길러내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것도 없죠. 왜냐하면은 고전을 읽은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세인트 존스의 100권을 갖다가 이제 제가 뽑아봤거든요. 예. 한번 훑어보고 나서 몇 권 정도나 봤나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한번 해봐줄래요? 아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 전에 오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네. 이름 들어본 거 이렇게 제외하고 네. 자신 있게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딱 5권 되더라고요. 이 100권 중에. 내 생각엔 대한민국 평균을 한참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권이면. 예. 한 권도 안 읽은 학생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하면 그건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이제 고전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전을 이렇게 명확히 정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선뜻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무도 고전을 갖다가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부분 이제 대답 나오는 게 뭐 오래된 옛날 책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좋았던 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현대에 있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당시의 최고의 문제작들이 고전입니다. 문제작이요? 당시 최고의 문제작.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홉스 로크 이런 사람들의 책들도 전부 다 당시 최고의 문제작들이니까 역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고전이 없다는 얘기는 인류가 역사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제 읽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것의 효용 가치를 따지게 되면은 고전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월호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잖아.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미리 선배들이 거기다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고전에. 그냥 고전에서 다 들어있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이 벨트에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좋은 선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국가에 대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전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니까 현대 국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민규 씨는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요새 국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인데 아무도 안 해. 그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리라는 건 항상 쉬워서 진리거든요. 예. 다 그 담배 끊고 운동하시면 다 건강해지지.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정신 건강을 정신의 지적인 부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모두가 알면서 안 하는 것이 고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왜 하필 많은 장르 중에서 이 대학에 고전을 선택했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 잘 된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 리스트 100권 중에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가장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책이 한 권 있을까요? 그 한 권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기 막상막하인 책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지금 생각나시는 거 부탁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장르 얘기를 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여기 지금 세인트 존스 대학에는 이 동양 서적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좀 아쉽거든요. 동양 서적 그러면은 사서 오경을 기본으로 봐야 돼요. 사서가 뭐죠?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노맹자 예. 중용 대학의 사서예요. 오경은 서기하고 뭐 이렇게 예기 춘추 이렇게 5권에서 총 9권이 이제 동양 고전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는 동양의 모든 고사가 다 들어가 있고 동양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이렇게 그 처세, 세계관, 철학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동양사라고 그러면은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요 셋을 보는 것으로 철학은 끝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화이트헤드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후의 모든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이미 플라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봐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세상을 산다는 거는 아무런 나침반이나 그러니까 이 사막을 갖다가 건너갈 때 나침반하고 물병을 하나 줬을 때 사람들이 보통 물병을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니고 나침반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아마 죽기 전에 깨닫겠어요. 내가 그때 왜 플라톤 왜 안 읽었을까? 라고 난 단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정치나 현대 사회는 아까 말한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자연과학 쪽은 그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 뉴턴 이렇게 3인방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많네요. 전 5권이거든요. 한 20권 정도를 그렇게 본다면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 그 할아버지가 된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내더라도 출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멋있는 답을 써낼 수가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삼국지를 정말 인상 깊게 보는데 삼국지는 없네요, 목록에. 삼국지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책들이 이제 딱 100권이라는 게 대부분 이 책을 보게 되면 다른 책도 보게 돼요. 아마 거기 삼국지도 이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그 칼럼에 쓴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별 표시가 안 나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발전이라는 것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12월 31일에 민규와 1월 1일에 민규는 한 달 차이가 나죠. 360조를 지나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찍고 걸어온 점들이 연결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읽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통합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갖다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럼 막 잠이 안 와. 계속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난 좀만 더 읽으면은 삼성 들어갈 수 있어. 농담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불행히도 이런 도서들을 읽은 어른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본인도 확신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이렇게 변화를 겪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쌓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 인문학을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요즘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한 좀 더 이렇게 확장된 범위로서 인문학의 중요성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기술과 인문학 중간쯤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저기 워렌 버핏 이제 스승 찰스 먼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 설명회를 가면은 4시간 동안 철학 얘기만 해요. 철학을 공부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할 거야. 일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인문학 공부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사회생활 첫발 내딛잖아요. 앞에 사다리가 있잖아. 사다리 올라가고 싶지. 사다리 올라가서 제일 정상에 서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사다리를 왜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간 사다리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걸 갖다가 고전이 인문학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전은 인문학은 분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전 밑에 인문학 계보를 치게 되면 그래서 인문학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 본다는 얘기겠죠. 많이 안 보죠. 그리고 확실한 건 그거예요. 그 인문학을 보는 사람들이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근데 어느 나라나 비슷해 그거는. 위기라고 할 것도 없고,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문학을 열심히 이렇게 읽히지 않는 부모가 있으면 친부모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친부모와 양부모를 가르는 기준은 그거예요. 고전을 안 읽혀. 고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그 스티브 잡스 말이 딱 기점이 돼서 사회적으로 잠깐 열풍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면 이 칼럼에 기고된 내용에서는 이제 대학이라는 한정된 그 어떤 이렇게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이고 일반인들이 이 칼럼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이제 본인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면 교수님께서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학생인지 지금 학생도 있을 거고 얼마만의 기간 동안 몇 권의 책 딱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기간이 있을까요? 그 한 100사람 읽으면은 그 중에 한 10사람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읽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안 읽어요. 그건 뭐 기대할 필요가 없는 질문 같은데. 전혀 기대 안 합니다 그거. 그러면은 나라가 이 꼴이 안 나죠. 저는 오늘 이걸 읽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교수님께서 딱 얼마만큼 기간에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누가 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를테면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게 누가 시켜서 공부한 거 아니잖아. 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선생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책을 안 보던 학생이 무슨 이렇게 칼럼이나 이런 거 보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확 그렇게 뭐 번개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냥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흘 못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100권을 갖다가 4년 동안 읽잖아요. 4년 동안 100권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정신현상학 이런 책이 있거든요. 칼럼을 썼는데 정신현상학은 제가 대학교 때 머릿말만 2번 읽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쓸 수가 있는가. 한 문장 해석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하루 종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민경씨 보고 있다 내가 고개를 휙 돌리게 되면은 갑자기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민규 씨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난 어떻게 증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써는 건데 더럽게 어려워. 더럽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이렇게 되게 잘 보이기 시작해요. 불투명한 세상이. 근데 그런 책이 상하권 2권이거든요. 예. 논리학은 3권이에요. 두꺼워도 두꺼워. 이걸 갖다가 2주 만에 본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 근데 그런 걸 갖다가 4년 내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칼럼을 썼는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죽어. 나는 세인트 존스 학생들이 이걸 다 봤다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70%나 봤을 거야. 이걸 100권을 다. 여기 또 자연과학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기억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은 동양의 9권하고 예. 그 다음에 철학의 3분, 3명. 그 이름 대박.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그 정치의 3명. 3명. 칸트, 홉트, 루소? 홉스, 루소. 로크, 예. 루소. 루소. 예.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뉴턴. 요 계보만, 요 세 가지씩만 읽어도 세상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90%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요새 21세기 자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들어봤죠. 아니요. 그게 이제 부가 세습되기 때문에 노력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통계적으로 밝힌 책이에요. 그게. 그 내용만 들어본 내용 것 들어가. 같아요. 그럼 거기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아담 스미스를 읽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무기를 챙겨 나가는 게 고전을 읽는 거예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예. 뭘 할 때 고전이라고 이름부터 고전 나를 꽂아서 그런가 가끔 클래식이라고 차라리 표현해놨다 싶은데 고전이 최신 무기예요. 거기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으면 예전에 예.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그 강단 좌파학자들이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상당히 글러먹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고전을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레세페르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발 내버려 둬라. 자유방임주의. 예.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본주의를 갖다 이렇게 무슨 악의 근원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잖아요. 이상하게. 예. 특히 신자유주의도 그렇고. 근데 인류 역사 통틀어 가지고 자본주의만큼 모든 인종,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사람만 가지고 있던 왕만 가지고 있던 그런 자유를 다음 세대에서는 귀족들과 성직자들, 좀 있다가는 이제 부르주아들, 예. 좀 더 있어가지고 일반인들까지 기회가 열려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거를 나쁘게 보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계속 확대된 과정이 인류 역사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시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글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고전은 또 그렇게 글을 어렵게 써놨잖아요. 근데 글을 쓰라고 배울 때는 글을 가장 쉽게 쓰라고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글쓰기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생각에 도움을 주는 책이 있고 네. 실제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문학이 되게 많아요. 한 절반은 문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죠. 좋은 표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통찰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전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또 이게 있습니다. 고전은요 조건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변화를 바라고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고전을 꼭 읽으셔야 돼. 근데 변화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고 예. 별로 앞일에 걱정이 없으면 고전 읽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늙기 전에 더 즐기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인가? 바램은 후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바램만. 그건 이미 결정난 거니까. 아무튼 뭔가 나를 바꾸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뭐가 길이 안 보인다 싶은 사람들은 고전을 읽으세요. 고전은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칼럼 내용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 이제 독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으신 두 주제를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전이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이 고전이다 이런 정의인데 분명히 집에 가면 한 권 정도는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검색해가지고 그 책이 유명한 책을 하게 되면은 그 책 한 권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읽으면 곤란하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기도 하고 의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은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아까 말한 세월호 그것도 그럼 도대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서 해줘야 되느냐, 또 그렇다면 국가의 과징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그럼 국가를 엎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은 질문에서 출발하고 모든 질문의 답은 고전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좋고 지적인 면에서도 좋고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그 칼럼 기고자이신 남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